상어가 500년을 산다고요? 아니,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녀석의 위 속에서 북극곰 털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상아리, 청상아리, 솔직히 말하면 그건 상어 세계의 빙산의 일각도 안 됩니다. 진짜 괴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심해 2000m 아래에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뱀처럼 생긴 상어, 턱이 튀어나오는 상어, 그리고 심지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상어까지. 4억 5천만 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지금부터 이 신비로운 심해 상어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심해 상어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상어들과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상어 진화의 긴 여정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오르도비스기 후기, 약 4억 5천만 년 전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적응의 역사입니다. 초기 상어들이 바다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각기 다른 환경에 맞춰 진화했는데, 특히 흥미로운 점은 4억 2천만 년 전 일부 연골 어류가 분리되어 은상어목이라는 독특한 그룹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외계 생물체처럼 기이한 외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죠. 진정한 상어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신락상어목은 쥐라기 초기인 1억 9,500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발달시킨 날렵한 몸체와 돌출 가능한 턱 구조는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도 사냥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진화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고대 상어들 중 상당수가 현재 심해에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름상어를 예로 들어보죠. 이 상어는 뱀장어를 연상시키는 길쭉한 몸매와 뱀 같은 머리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상어의 5개 아가미와 달리 6개에서 7개의 아가미 구멍을 갖고 있습니다. 뭉툭코 6줄 아가미 상어 역시 마찬가지로 등 지느러미가 등 뒤쪽으로 위치하고 뒷지느러미를 보유하는 등 원시적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이런 고대적 특징들이 심해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해 환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극도로 낮은 산소 농도인데요. 이런 조건에서는 아가미 구멍이 많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산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6줄 아가미 상어나 칠성 상어가 추가적인 아가미 구멍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반면 얕은 바다로 이주한 상어들은 충분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여분의 아가미 구멍이 불필요해져서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각적 적응 또한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6줄 아가미 상어의 커다란 눈은 심해의 희미한 빛을 최대한 많이 포착하기 위한 진화의 결과물이에요. 하지만 일부 심해 상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물 발광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두툽 상어는 파란색 빛을 흡수한 후 이를 녹색 빛으로 재방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짝짓기 시기에 상대방을 유혹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발광 패턴이 개체마다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이에요. 마치 지문처럼 각자만의 고유한 빛의 서명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크기 면에서도 심해 상어들은 놀라운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최대 7.3m까지 성장할 수 있어서 유명한 백상아리보다도 더 큰 크기를 자랑하죠. 이는 심해 거대화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큰 몸집은 체온 유지와 에너지 보존에 매우 유리합니다. 영양분이 극도로 부족한 심해 환경에서는 이런 효율성이 생존의 열쇠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린란드 상어의 심장 박동수는 분당 1,2에 불과할 정도로 극도로 느린 신진대사를 보입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생활 방식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들은 극도로 느린 신진대사를 통해 장기간 굶주림을 견딜 수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척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심 2200m의 극한 환경에서 무려 500년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이런 장수의 비결은 바로 느린 삶의 리듬에 있습니다. 성적 성숙까지도 15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정말 인간의 시간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패턴이죠.
먹이 사냥 방식에서도 심해 상어들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구사합니다. 표층 상어들이 빠른 속도와 민첩성으로 살아있는 먹이를 사냥하는 것과 달리 심해 상어들은 기회주의적 포식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고래 사체나 다른 동물들의 잔해가 주요 먹이원이 되죠. 이들의 톱니 모양 이빨은 마치 예리한 칼처럼 작용해서 딱딱한 사체에서도 효과적으로 살점을 뜯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그린란드 상어의 위에서 발견된 먹이 잔해들인데요. 북극곰의 털이나 술록의 뼈 조각까지 발견된 적이 있어서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고블린 상어는 심해 적응의 또 다른 놀라운 예시입니다. 이 상어는 축 늘어진 듯한 독특한 체형과 함께 거대한 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큰 간은 극심한 수압 하에서도 부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관이에요. 워낙 깊은 곳에서 서식하다 보니 발견 사례가 극히 드물어서 바다의 유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블린 상어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돌출 가능한 턱인데요. 평소에는 머리 안쪽에 숨어 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순식간에 앞으로 튀어나와 먹이를 낚아채는 놀라운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1976년에 처음 발견된 넓은 주둥이 상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상어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에야 인류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거대한 상어는 여과 섭식자로서 밤에는 해수면 근처로 올라와 동물 플라크톤을 먹고 낮에는 다시 심해로 내려가는 규칙적인 일일 이동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바다 생태계의 일일 수직 이동 현상과 완벽하게 동조된 행동으로 먹이인 플랑크톤과 소형 어류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따라가는 놀라운 적응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루에 수백 미터씩 상하로 이동하는 이런 패턴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지만 풍부한 먹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죠. 심해 상어들의 번식 전략도 매우 독특합니다. 먹이가 부족하고 개체 밀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번식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 종들은 생물 발광을 통한 신호 체계를 발달시켜 암수가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또한 많은 심해 상어들이 난태생이나 태생 번식을 통해 새끼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크기를 갖추도록 하여 생존율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특히 여섯줄아가미 상어의 경우 임신 기간이 무려 2년에서 3년까지 이어지는데, 이는 새끼가 충분히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극도로 신중한 번식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도 적응 능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심해의 극저온 환경에서 그린란드 상어는 체내의 천연 부동액 역할을 하는 화합물을 생성하여 혈액이 얼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생화학적 적응은 영하의 바닷물에서도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죠. 하지만 이 부동액 성분이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린란드 상어의 고기를 먹으려면 특별한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압력에 대한 적응도 놀랍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심해 상어들은 특별한 단백질 구조와 세포막 조성을 통해 이런 극한 압력을 견뎌냅니다. 특히 그들의 연골 골격은 딱딱한 뼈보다 압력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심해 생활에 매우 적합합니다. 수심 1000m에서는 해수면의 100배가 넘는 압력이 가해지는데도 이들은 전혀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감각기관의 진화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심해 상어들은 전기장을 감지하는 로렌치니 기관이 특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완전한 암흑 속에서도 다른 생물체의 심장 박동이나 근육 수축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측선 기관을 통해 물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어서 시각에 의존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사냥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죠. 최근 연구들은 심해 상어들이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느린 번식률과 긴 수명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안정적인 심해 환경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해양 온도 상승과 산 농도 변화는 이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어요. 심해 탐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상어종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발견은 우리가 바다의 깊은 곳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생명체의 놀라운 적응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2019년에 발견된 새로운 심해 상어종들만 해도 기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정도로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결국 심해 상어들은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을 위해 완전히 다른 진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빛이 전혀 없고 극도로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 부족한 영양분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그들은 수억 년간 축적된 진화의 지혜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가미 구멍, 거대한 크기, 느린 움직임, 특수한 감각 기관들은 모두 이런 극한 환경에 최적화된 완벽한 설계의 결과물이죠. 표층의 빠르고 민첩한 상어들과 심해의 크고 신중한 상어들 사이의 대비는 같은 조상에서 출발한 생명체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심해는 정말로 지구상의 마지막 미지의 세계이며 그곳의 상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심해 탐사를 통해 더 많은 놀라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